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그룹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애슐리님, 네, 요즘 정말 캐나다 안팎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됐죠. 그래서 2달 후면 대통령 선거를 또 치르게 되고요. 대선이요. 네. 캐나다도 사실 대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총선이 이번 달이죠. 그렇습니다. 4월 28일 날짜로 캐나다를 또 책임질 새로운 총리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네,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는 이제 Member of Parliament, 줄여서 MP를 뽑는데요. 각 지역구 그 다수당의 대표가 자연스럽게 총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집권을 꿈꾸고 있는 Liberals. 자유당이죠. 네, 자유당의 현 총리가 지금 저스틴 트루도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스틴 트루도가 9년 넘게 캐나다 총리로서 일을 했다가 물가 불안과 또 집값 상승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었죠. 거의 바닥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사임을 발표하고 정치가 부동산처럼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네. 사임을 발표하고 4, 5개월 전만 하더라도 Liberals, 이 자유당이 다시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앞설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간 이 저스틴 트루도가 있었던 당이 바로 이 자유당이잖아요. 그렇죠. 자유당 대표였고, 근데 이 자유당이 민심을 잃어서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했었는데, 네, 심지어 제가 기억나는 게 보수당, 야당이죠. 25% 정도로 앞서고 있는 상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와. 상상 초월하는 그런 완전히 뭐 이제는 뭐 자유당은 망했다, 폭망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마크 칸입니다. 맞습니다. 마크 카니는 자유당의 당대표로서 선출되면서 자연스럽게 현 총리가 되고 이제 국회가 해산하면서 다시 총선을 4월 28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마크 카니가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저희가 익숙한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정치 신인입니다. 오. 네, 그런데 그래서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이 자유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요주의 인물이죠. 깡패죠? 네. 국제 깡패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침을 칙 뱉는 네. 네. 전임 총리인 저스틴 트루도한테는 계속 가버너 오우, 네, 51번째 주지사라고 이렇게 좀 무시했던 그 트럼프도 마크 카니에서는 드디어 처음으로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네. 이제 치켜 세워줬는데요. 그래서 마크 카니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애슐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마크 카니는 사실 정치 신인입니다. 네. 전혀 이 정치 쪽과는 관련이 없던 분이었는데 오히려 경제통으로 좀 익히 알려있죠. 맞습니다. 네, 사실 에드먼턴에서 자랐고요. 그다음에 대학교는 하버드. 와우. 네, 하버드 어떤 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대학을 하버드에서 네. 나오고 석박사를 옥스퍼드. 오, 영국. 맞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네, 거기에 또 2년으로 현재 와이프를 거기서 만났고요. 그리고 골드만 삭스. 오. 네, 금융맨으로서 네, 아주 엘리트 코스를 달렸고요.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까지 했고.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까지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영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비영국인이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맡았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분이 지금 나타나면서 갑작스럽게 자유당이 인기를 끌고 있죠. 네, 사실 이 캐나다는 이 주요 당으로는 한 좀 4개의 당 정도를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유당, 네, 그리고 아예 당 이름 자체가 보수. Conservatives. 네, 인 보수당이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유당이 중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세 번째 당이 New Democratic Party, NDP라고 이제 신민당인데 진보 성향을 아주 강하게 띠고 있는 정당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락 케베코아. 네, 퀘벡당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4개의 크게 정당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그 블락 케베코아, 케벡당과 NDP, 연방 신민당의 어떤 존재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 입지가 사실 거의 뭐 없다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계속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당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자유당과 보수당 크게 두 당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크 칸이라는 이 변수가 정말 이 보수당의 당대표죠. 피에 폴리에브를 정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마크 카니와 반대로 이 보수당의 지금 당대표죠. 이 피에르 폴리에브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사실 지금까지
오히려 오로지 정치 한 길만 걸어온 정치맨이죠. 맞습니다. 완전히 상극이죠. 네. 예, 한 분은 정말 어떤 경제통으로서 직장인 생활도 하고 이런 어떤 사회에서 이제 조직의 대표로서 일을 했다면 보수당의 당대표는 계속 정치만 해왔어요. 뼛속까지 정치인이신 네, 거죠. 참고로 저랑 동갑입니다. 와우. 부록이 넘었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인물 적합도에서는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트럼프랑 상대할 그런 캐나다의 리더가 누구냐에서 지금 마크 카니가 훨씬 앞서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 지지도도 보수당이 지고 있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생물 같죠. 4월 28일에 뚜껑을 열 때까지는 네. 아무도 모른다는 거. 저희가 오늘 이 두 당의 후보, 보수당 또는 자유당 양쪽이 당선이 될 경우 지금 현재 당선을 위해서 내세우는 공약 그중에서도 특히나 부동산 관련된 공약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진짜 많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문의를 해주시고 계시죠? 네. 약간 헷갈려 하시는 그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 공약들이 시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시행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 후보자들이 당선이 되고 그 당선 공약을 시행한다고 발표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선 진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민들에게 더 밀접하게 와닿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거의 뭐 세금 감면 공약 배틀 같아요. 네, 이쪽 자유당에서 얘기하면 또 보수당이 얘기하고 보수당이 또 얘기하면 자유당이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정신없는데 한 가지 팩트는 저스틴 트루도 전임 캐나다 총리가 내놓았던 정책들을 다 사실은 카니가 없애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예. 같은 당이지만 네. 오히려 기존에 시행했던 정책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보수당에서 얘기하는 공약들을 지금 벌써 시행하기도 하고요. 보수당이 늘 저스틴 트루도가 총리일 때는 카본 텍스 일렉션이라고 아예 그냥 탄소세 선거를 치르자. 그래서 탄소세에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막 했는데 마크 카니가 바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보수당이 그러니까요. 에? 그러면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분위기는 합니다. 보수당이 작년에는 GST 관련돼서 또 집권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수당이 집권을 할 경우 누구나 이 새집을 구매하실 경우에 100만 불 미만의 새집에 한해서는 GST 5%를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라고? 네, 공약을 했었죠. 작년도에는. 그렇죠. 작년에. 맞아요. 참고로 GST는 늘 항상 뭐 연필을 사시건 아파트를 사시건 5%입니다. 네. 근데 이 5%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뭐 5만 불이잖아요. 100만 불은. 근데 이거를 카니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 한해서 이 100만 불 미만의 새 집을 구매하실 시에도 5%를 면제를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보수당 당대표 피에르 폴리에브르 입장으로서는 내 공약을 카피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보수당은 하나 더 얹어서 배틀! 맞아요. 이 기존에 100만 불이었던 금액을 130만 불로 상향 조정을 해서 누구나 이 130만 불 미만의 새 집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GST를 면제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큰 차이는 누구나입니다. 그쵸? 예, 이 자유당의 마크 카니 현 총리는 생애 첫 구매자 한해서 네. 100만 불 이하만 이제 GST 면제인데 보수당은 누구나 그 중요하죠. 이게 나의 네 번째 집이라도 130만 불짜리 이하의 새 주택을 구매 시 GST 면제. 네. 근데 이것도 공약이죠. 그렇죠. 네. 공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후보들이 당선이 되고 또 시행이 되기까지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캐피털 게인스 텍스에 관해서 두 당이 공약을 또 내놓았죠. 우선 캐피털 게인스 텍스가 뭘까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라고 맞습니다. 하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저스틴 트루도가 거의 뭐 진짜 사임하게 된 계기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법안을 내놓은 게 이 네.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상향 조정시키는 법안이 통과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양도소득세가 25만 불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한해서 67%가 과세 대상으로 얹어진다고 했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 선이 없이 이 모든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67%가 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됐던 상황인데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캐피털 게인스 텍스 개정안을 없애겠다. 원래대로 다시 되돌리겠다 했던 공약인데 이걸 카니가 어떻게 했죠? 이 저스틴 트루도가 기존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없던 일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저스틴 트루도의 투임인데 저스틴 트루도의 이 흔적을 네, 지우는 듯한.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진짜 애매합니다. 왜냐면 보수당이 항상 이렇게 얘기했던 공약들을 그대로 카니가 지금 그런 선거로 치르려고 그랬는데 벌써 이미 시행을 했어요. 네. 없앴고 탄소세도 없앴고 그죠? GST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좀 약간 좀 개정을 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서 정말 유권자로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지금 상황인데 여기서 또 배틀이죠. 이걸 듣고 나서 보수당이 그래? 캐피털 게인스 텍스는 또 더 하나 얹어서 공약을 내놔야지 해서 최근에 내놓았죠. 바로 내년 말까지 이 양도소득세를 자체를. 이용해서 네. 재투자를 한다면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겠다는 네. 공약을 내세웠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좀 중남미 국가도 아닌데 그죠? 양도소득세를 아예 일시적으로 전면 폐지한다는. 네.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표가 진짜 중요하구나. 네. 어떻게 보면 사실 한편으로 저는 조금 네. 이렇게 걱정스럽기도 해요. 맞아요. 이런 표심, 네.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공약들을 좀 남발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은 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세금 감면 배틀처럼 네. 그죠? 세금을 계속 감면해 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면 맞아요. 어떤 방향으로든 또 세금을 또 걷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도 국민들로 네. 하여금 또 세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소세가 폐지됐지만 이거는 무슨 또 갑자기 뭐 수소세?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또 맞아요. 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사실은 재정적으로 적자잖아요. 그렇죠. 캐나다가 엄청나게 뭐 기록적으로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선거가 코앞이니까 다들 감면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서 약간 좀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공약 하나만 보고 이 네. 당에 투표를 하신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이 당의 방향성, 이 당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떤 공약들을 내세웠는지 전 분야에 걸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게 또 최근에 트럼프 관세, 상호 관세라고 reciprocal tariffs 해서 아시아 국가들한테 한국을 포함해서 네, 엄청나게 지금 관세를 매기고 캐나다한테는 사실은 예고했던 오토, 자동차 쪽의 관세가 25% 이제 시행이 됐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어디로 튈지 그죠? 캐나다의 리더로서 캐나다를 정말 경제를 잘 이끌 수 있는 다음 4, 5년 동안 이제 책임질 정권이 누가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좀 솔직히 좀 불안하잖아요. 그쵸. 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불안한 심리를 지금 떨칠 수 없어서 봄이지만 그죠? 요즘 봄 같지 않는 봄 같은 부동산인 너.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봄마켓은 사실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통계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달이죠. 지난달이 뭐 15년 만에 기록적으로 가장 거래량이 저조했던 3월이었는데 정말 저희 부동산 전문가로서 희한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금리는 7번 연속 떨어졌고 맞아요. 요번 4월 16일에도 다시 한번 또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높죠.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어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네, 정말 저번에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걸 바이어 마켓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이어가 갑인. 네. 근데 바이어 마켓에 바이어가 없어.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빅딜을 트럼프와 해내고 긍정적인 어떤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게 되면 부동산 거래량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유당 그리고 보수당의 이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네.